사랑하는데 왜 나는 점점 무너질까요? 분명 사랑은 따뜻한 감정일 텐데 왜 나는 점점 지치고 작아지는 걸까요? 연애는 참 아이러니한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순간이 동시에 가장 많이 흔들리고 가장 나약해지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처음엔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샌가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눈빛 하나에 마음이 휘청이죠.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내 감정은 점점 그 사람 중심으로 기울고 나는 나를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 관계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나는 나로 남을 수 있을까? 이 관계 안에서 내 정신 건강은 안전한 걸까?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지우지 않고 지켜내는 방법. 관계 속에서도 나답게 살아남는 법. 그 깊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애를 통해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애착을 재현한다. 심리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나 보호자와 맺은 관계가 지금 우리가 연애에서 겪는 감정의 패턴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요. 예를 들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해 끊임없이 확인을 원합니다. 혹시 날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오늘 왜 대답이 짧지? 이런 불안은 점점 자신을 맞추게 만들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친밀해질수록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죠.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거리를 두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랑은 원하지만 상처받을까봐 먼저 마음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이처럼 애착 유형은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고 이어가고 때로는 무너뜨리는 방식까지도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건 이 감정 패턴은 절대 운명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성향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왜 사랑 안에서 자꾸 힘들어질까? 왜 늘 비슷한 이유로 무너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애가 정신 건강에 주는 영향들. 연애는 마음을 붕 띄우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복되고 있다면 당신의 정신 건강이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이 상대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나답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며 이유 없는 불안과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일상과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나를 돌보는 일이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관계라는 구조 안에서 당신을 압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나로 남아있는가? 사랑하면서도 나는 나로 남을 수 있을까? 사랑은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잃는 일이기도 하죠. 상대의 취향을 알고 감정을 나누고 그 사람의 세계로 한 발 다가가는 건 분명 따뜻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맞추는 습관이었나? 왜 자꾸만 무력해지는 걸까? 나는 이 사랑 안에서 진짜로 편안한 걸까? 진짜 좋은 사랑은요, 서로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서 나답게 말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랑이 나를 지키는 감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질문을 자신에게 꼭 던져보세요. 이 사랑 안에서 나는 예전보다 더 나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연애 중에도 나를 지키는 5가지 마음 습관. 경계는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자기 보호입니다. 이건 나에게 불편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허용하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말로 꺼내는 연습,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괜찮아. 이 말 뒤엔 너무 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죠. 작은 감정이라도 말로 꺼내보는 연습.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감정의 보호자가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내 가치가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연애 외의 삶도 충실하게 유지하세요. 사랑이 삶의 전부가 되면 그 관계 하나에 너무 많은 것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웃고 혼자 걷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감정 회복력이 생깁니다. 힘든 감정이 계속된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울게 되고 불안하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이 관계는 나를 돌봐주는가? 그 질문을 꼭 해보세요. MBTI 성향에 따른 정신건강유지법. MBTI는 연애 안에서 내가 흔들리는 지점을 알려주고 그 감정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느 쪽인가요? INFP, INFJ. 감정에 깊이 몰입하고 상대 감정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감정을 일기처럼 기록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루틴으로 삼아보세요. ENFP, ESFP. 관계 속 생기를 느끼지만 지나친 몰입은 고갈을 부릅니다. 일부러라도 혼자 노는 시간을 계획하세요. INTJ, ISTJ. 감정보다는 논리로 사랑을 유지하려 하지만 감정은 논리로 정리되지 않죠. 감정을 데이터처럼 기록하며 언어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ISFJ, ESFJ. 참는데 익숙하지만 쌓인 감정은 결국 터지게 됩니다. 미리 준비된 표현 문장과 거절 연습이 필요합니다. ENTP, ENTJ.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만 때로는 해결보다 공감이 우선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관계를 지향해보세요. ISFP, ISTP. 말보다 혼자가 편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그림이나 글 등 비언어적 표현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정신건강이 위험한 경고 신호들. 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내가 나를 점점 포기하고 감정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나 좀 들여다봐줘 하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한 작은 정신건강 루틴. 하루 10분 감정을 체크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상대와 연결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감정 회복 버튼을 정해두세요. 나는 지금 나를 챙기고 있는가? 매주 한 번 스스로에게 묻기. 비교하지 마세요. SNS는 편집된 감정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은 질문. 지금 나는 괜찮은가요?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웃고 있나요? 아니면 참고 있나요? 이 사랑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나는 이 관계에서도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가요? 사랑은 나를 잃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진짜 건강한 사랑은 나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해가는 여정입니다. 사랑이 어렵게 느껴질 때 그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은 언제나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